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건강 악화를 이유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고혈압, 당뇨 등이 있다고 하죠. 자,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두 번째입니다. 정치권, 특히 여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통합 및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한 이명박 측근들의 여론을 듣는 게 아니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여론몰이 시작했고요. 왜 이 시점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난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면의 어떤 동의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이렇게 썩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일단 여론이 아직도 50% 가까운 반대 의견이 많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을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 낮은 정권인데 국민 여론을 어떻게 잘 다독이면서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군부를 지금 떼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국민들 반응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눈치 보는 척을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과는 결국은 예정돼 있다. 8.15 특사로 가기 위한 수순밟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군요. 진중권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안의 정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사면할 필요가 있다. 이게 MB 때 이른바 정치 보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고 계속해서 원안의 고리가 생긴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김대현 평론가님? 아니, 사면 얘기는 이미 무르익을 때는 무르익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에도 이른바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사면을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이 됐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게 불발되면서 결국 새 정부가 태동한 뒤에 사면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민심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그럼 언제가 좋겠는가라고 할 때 8월 15일 광복절 특사가 가장 명분이 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현 정권이 힘이 있을 때 통합을 이유로 해서 뭔가 정말 통 큰 사면을 한다면 그게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호응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치도 일정 부분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윤석열 정부 친 이명박계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죄송합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현 정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참모들 측근들의 요구가 상당히 비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 무기징역형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의 형기만 마치고 사실 사면 복권이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82세의 고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통 큰 사면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그런 사면을 앞두고 애도벌론을 띄우는데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물밑에서 민주당과 어느 선까지 과연 사면을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나 이런 협상들이 진행될 텐데 그게 얼마만큼 진전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8.15의 사면 폭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윤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결정권이 있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의중일 텐데 하루 새의 뉘앙스가 약간 관련해서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에는 20몇 년 수감 생활, 사실 팩트는 20몇 년은 아니죠. 17년 받았으니까요. 과거 전례에 비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20몇 년을 수감 생활할 수 없지는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면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형 집행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형 집행정지를 하던 네. 사면을 하던 부담은 똑같습니다. 아, 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차피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형 집행정지는 석방이 되더라도 이제 자녀 형기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면은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어차피 부담이 있는데 굳이 절차도 까다로운 형 집행정지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오히려 그 부담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사면 쪽으로 가는 게 네. 오히려 더 간편할 겁니다. 어차피 네. 똑같은 부담이라면. 예, 예. 다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톤 다운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마치 지금 사면을 결정해 놓은 듯한 인상을 주는 거는 네.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 또는 분위기를 띄우는 절차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루 만에 입장이 선회한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선 하루 만에 바뀐 게 아니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 물어보니까 질문하니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좀 적절한 해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원칙론에 입각해서 네. 내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답변하기 좀 곤란하다라고 예, 예. 하는 정도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나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네. 다만 그런 모습이 다소 무성의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보수층의 어떤 지적은 있을 수 있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 이명박계 여러 이 정치인들 참모든 뭐 측근이든 이런 분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원칙론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예. 8월 15일 날로 예정돼 있는 광복절 특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예, 네.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접촉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달라진 이 대통령실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실수들이 적지 않이 있다라고 그럴 수 봅니다. 있죠. 뭐냐면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자택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도 시위를 하는 판인데라고 하는 모습. 네, 네.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검사나 사정당국의 어떤 기관장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대통령은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사실 모두가 다 국민이고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예. 이런 상황에 질문이 온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담겨 있는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하죠. 네, 네. 조치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치고요. 예, 예. 자,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는데 법으로 다루기 힘든 것을 풀어내는 게 정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을 하거나 폭력적인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대응해야 할 문제죠. 그건 상식에 네. 준하는 문제죠. 예, 예. 그런데 그런 그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네. 솔루션이 없이 법대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것도 허니문 기간이 아니었다면 네. 상당히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다고 보고 예. 또 사면도 그렇고 검사 중심의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여러 정무적 판단 없이 뭔가를 대꾸를 한다는 것은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혼선과 오해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과 이전에 대통령이라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숙고도 필요할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면 문제는 본인이 주구장창 얘기했듯이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네. 판단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마치 또 여론조사 돌리고 해서 여론에 50%가 반대한다, 60%가 반대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것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네. 그리고 정치적 행위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 정부에서 그에 부합하는 통합에 정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사면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원칙대로 가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일단 반대 의견이 많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한 달 전 얘기입니다. 53.7%가 반대였고 찬성이 38%였습니다. 2022년 5월에 한 여론조사인데 글쎄요, 여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이유가 뭘까? 진중권 교수는 MB가 팬덤이 없다. 그래서 1인 시위하는
근한 1인 시위 하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혐의는 횡령 뇌물이고요. 반대 여론이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국민들한테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별도의 좀 숙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또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네. 본인의 사익을 취한 예. 보면은 이 탄핵 문제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완전히 결이 다르고 또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이 나온 사람이 자기 회사 그거 지키려고 그런 짓을 해? 이런 느낌.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과 이게 엇갈리면서 예. 굉장히 이제 괘씸죄가 더 좀 추가된 국민들의 어떤 감정적인 예.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제 반대 여론이 조금 높은 게 있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뭔가 큰 국가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지금 뭐 경제 위기 국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죠. 예. 또 안보 북한이 조만간 이제 대규모 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자, 이런 어떤 그 경제 위기 또는 안보 위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예. 똘똘 뭉치자 이런 차원으로 소위 말해서 MB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지금 그동안에 재계에서 얘기했던 이재용 부회장 예, 예. 또는 뭐 야당 인사, 예.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예, 예. 이런 분들을 좀 아우르는 사실 그동안에 전 정권에서는 정치인 사면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대거 정치인들을 포함하는 이런 쪽으로 아마 결국은 그림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크게. 그렇죠. 예. 그걸 하지 않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만 딱 단독 사면을 할 경우에 네. 그 역풍이 굉장히 또 불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네. 지지율 낮은 윤석열 정권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대통합 사면으로 모양새를 만드는 게 예. 가장 현실적인 예상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뭐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시더라고요. 이 사면의 폭이나 틀, 국민들이 어느 정도여야 좀 만족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그런 진영의 가장 큰 아마 이유가 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이 네,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한 무슨 팬덤의 유무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네. 봅니다. 이건 정치적인 판단인 것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포함하는 이건 사실 기계적 균형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계적 균형입니다. 네.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 저는 이번 통합과 또 이 대사면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네, 네. 이번 통합은 그야말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세력도 만족을 시키고 동시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형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이런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이 사법적 판단 문제를 네. 이 강을 한번 건너는 정말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깊이 있게 예. 고민을 좀 해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그리고 김대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